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이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메인주 정부의 결정을 무효화시켜달라면서 메인주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매우 빠르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메인주의 주 법률상 이달 안에 결정을 일단 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는 결정이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의사당 점거 사태, 이것이 이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내란에 개입했을 때는 수정헌법 14조 또 사망에 의거해서 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에 준해서 지금 메인주 주 정부가 두 번째로 이 공화당 경선 안에서 트럼프 이름을 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불복을 해서 메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항소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정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이제 고등법원, 메인주에는 지방법원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중대 사안을 다루는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주 대법원이 있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 자격이 없다라는 결정이나 판결이 나온 곳이 이제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한번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렇죠. 그게 네. 12월 19일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메인주 주 정무장관 세나 벨로우스라는 주정무장관이 이게 이제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것인지 서리파이를 해야 되는데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빼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건 주 대법원의 판결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변호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쉐나 벨로우스 메인주 주정무장관은 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편견이 있는 결정 아니냐. 그리고 이 민주당인데 공화당 선두 후보를 빼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려면은 본인이 스스로 제척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은 빠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또 주정부의 주 정무장관이 연방 케이스에 적용할 권한이 없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 메인주의 주 고등법원 사법부가 이 행정부의 결정을 무효화시켜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제 메인주 주법에서 살펴본 결과 메인주 고등법원은 1월 17일까지는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7일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내게 되고요. 결정이 나오면은 분명히 사흘 이내에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게 사흘 이내에 주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기든 지든 또 상대방에서 지든 이기든 메인주 주정부가 또는 그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 대법원에 사흘 이내에 상고를 하게 되면은 이달 안에 주 대법원으로 이 사안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 대법원은 14일 이내에 또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달 말에서 이제 그 다뤄지고 심리가 되더라도 14일 이내면은 2월 중순까지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양쪽에서 보면은 뭐 대부분 2월 초까지 2월 중순 이전의 판결이 모두 내려야 되는 게 이 메인주의 공화당 경선이 3월 5일에 실시가 됩니다. 네. 그 전에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 대법원도 마지막 그 데드라인이 그렇지 그거보다는 더 빨리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전문가들의 볼 때는 법원 사법부로 넘어가갖고는 이게
그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측이 더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메인주의 사법부가 또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우선 고등법원에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주대법원까지 결정이 나고 이 주대법원, 메인주 주대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또 그것이 연방대법원은 또 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법리 다툼, 법정 투쟁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소송이 지금 33개 주에서 제기가 됐고 아직도 17건이나 계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스미스나 리젝트, 그러니까 기각이 된 것도 있고 이제 거부라는 거는 심리를 안 하겠다고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는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네. 이 디스미스나 리젝트 된 것이 14건입니다. 14개 주에서.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버지니아에서도 제기가 됐는데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그 14개 주에서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유리한 대로 이 자격이 없다는 그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사법부에서는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지금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가장 먼저 자격이 없다라는 판결을 4대3으로 내린 것이고요. 네. 이건 모두 7명의 대법관들이 그 민주당 소속인데 그것도 4대3으로 엇갈렸으니까 상당히 좀 팽팽한 그런 걸로 자격 박탈, 자격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고 메인주 정부가 이제 이거 이름을 빼라는 그런 결정을 내는 것이라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연방 대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이 심리가 약간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17개 주에서는 pending, 계류 중이거든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것도 캘리포니아도 이름은 그대로 놔두겠다는 결정은 주 정무장관이 내린 것이지 소송은 그대로 지금 걸려져 있습니다. 자격 박탈을 해야 한다는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있는데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곧 심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뉴욕도 그렇고 플로리다, 텍사스 등 17개 주에서 제기된 소송, 자격 박탈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이것도 어느 한 군데 지금 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각 주정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이 추측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던데 결론적으로는 연방 대법원입니까? 네, 차기 대선이 판가름나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번 수정헌법 14조 3항 내란 개입이면은 이제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남북 전쟁 탁 직후에는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패배했던 남부군 출신들은 대부분 공직을 못 오게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반란군 이제 내란에서 진편을 무조건 공직에 진출 못하게 이제 적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군 출신들도 모조리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연방 공직에도 진출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내란 혐의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주별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도 주별로 다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에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 트럼프 측에서도 당연히 연방 대법원으로 지금 곧 상고를 하겠다. 이거는 메인주는 주정부이기 때문에 메인주 고등법원 대법원에 끌고 가는 것이고요. 이미 콜로라도에서는 박탈을 시켰는데 그게 주 대법원 판결이니까 그 다음 우위는 연방 대법원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은 곧 상고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콜로라도 공화당은 이미 그 상고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연방 대법원이 빨리 이런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주 대법원이나 주 사법부에 넘기는 그런 결정을 내기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아하. 물론 뭐 전문가들이 제각각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만은 연방 대법원 유지 판결 시에나 뭐 또 뭐 이게 자격 박탈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보수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파이고 진보파가 3명으로 보수 우위가 확실한 데다가 연방 보수파 6명 중에서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하. 뭐 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도 그걸 각오는 하겠지만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선거에서는 오히려 본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몰아칠 그럴 가능성이 더 유리해질 것이다라고 또 계산까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도 지금 우선은 이번 메인주나 또 콜로라도 같은 경우 모두 3월 5일에 경선이 실시되는 슈퍼 화요일까지는 네. 이제 2월 12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그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이나 모두 구주 주장을 1월 19일에 듣고 결정은 2월 10일까지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빨리 좀 내려달라고 그러는 요청하는 양측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아무래도 좀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하. 연방 대법원이 유지 판결을 하면 뭐 당연히 공화당 경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굳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요. 네. 보수 우위가 그런 연방 대법원이 유지 판결을 내린다라면 민주당의 공세가 또 만만치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지난 2년간 그렇죠. 로우 대 웨이드의 여성 낙태권, 어퍼머티브 액션,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판결을 전부 50년 만에 다 파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대통령 유자격 내란 혐의,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또 그쪽 손을 들어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연방 대법원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아주 파상 공세로 본선에서는 오히려 또 유리하게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도 민주당 진영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연방 대법원이 언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도 좀 불투명한데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본선에서 11월 5일 본선에서는 또 유리하게만 또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와서 상당히 지난 이번 대선 그 대선이 복잡하네요. 네. 유례 없는 그런 혼전을 벌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